결국은 2학년 때 딩딩 때 했던 물질 변화를 해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야. 물질 변화를 할 때 에너지가 뭐 한다는 거. 이제 출입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물질 변화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질 변화는 물리 변화랑 이제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언제 배웠던 건지 기억나시나? 이게 중딩 때 이제 배웠던 거거든. 그래서 이제 물리 변화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 여긴 빨리 하고 넘어가지. 일단 뭐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거. 물질의 그 성질이 이제 변하지 않고 물질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제 모양이라던가 상태 요런 것들이 변화하는 거를 물리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모양 변화 같은 거 어떤 거 있어? 철사가 휘어진다. 그 다음에 얼음이 깨진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상태 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태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요거를 상태라고 하는데 이제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 기체가 액체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 그게 이제 물리 변화예요. 그럼 화학 변화는 이제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얘를 뭐 색깔이라던가 맛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는 게 이제 화학 변화. 그래서 예를 들면 단풍이 되는 것도 화학 변화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맛이 변해서 뭐 예를 들면 우유에서 신맛 나는 것도 화학 변화고, 우유에서 신맛 나는데 좋게 변하면 발효고 나쁘게 변하면 부패고 등등등등등등. 그래서 변하고, 그래서 결국은 물질의 성질이 변해서 아싸리 어떤 물질이 생기는 거? 이제 새로운 성질이 이제 바뀌는 게 화학 변화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알갱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기 때문에 분자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물리 변화는 분자의 종류는 뭐 한다? 분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자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원자의 뭐가 바뀌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거든. 그 화학 변화는 뭐가 생기는 거게? 분자의 종류가 변하는 거고, 그래서 원자 배열이 뭐 하는 거? 변한다는 거지. 그래서 원자 배열이 바뀌어서 아예 분자 종류가 바뀌는 게 화학 변화. 그러면 물리 변화는 분자 종류가 안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걸까? 분자 배열. 정답. 그래서 얘는 뭐가 바뀌는 거냐면 분자의 배열이 바뀐다. 이제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 변화에 해당하는데 어쨌든 에너지를 뭐 한다? 에너지가 반드시 출입을 해서 반드시 에너지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고요. 흡수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가 있다. 방출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흡수되면 주변 온도는 어떻게 될까? 주변 온도는 흡수하니까 내려가요. 그렇지. 그래서 시원해지거나 방출되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요렇게 이제 결론 내리시면 돼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 그래서 입자의 종류, 성질이 이제 바뀌지 않는 거 등등등등. 그래서 이제 78쪽에 나오는 게 무슨 변화다? 상태 변화지. 그래서 이제 상태 변화는 자, 상태 변화는 뭐의 일종이다? 물리 변화의 한 일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상태는 3가지야. 어떤 거? 고체, 액체, 기체.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3가지. 그래서 일단은 그 분자 운동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거든.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가장 많은 상태가 어떨 것 같아?
기체가 입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제일 많고, 액체가 적고, 고체가 제일 적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지금 이제 노랭이를 쓸 건데, 그러면 열을 흡수를 하려면 뭐가 됐대 열이 흡수가 되겠어?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하나 더 있어. 고체가 기체가 되고. 그렇지. 그래서 고체가 기체가 됐대. 요렇게. 자, 참고로 고체가 액체 되는 거 이름 액화. 체크해. 융해. 자, 그 다음에 그 액체가 기체 되는 거. 기화. 자,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 되는 거. 승화. 그래서 얘네들은 뭐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다? 열을 흡수하는 상태 변화야. 자, 그러면은 반대로 액체가 고체, 기체가 액체, 기체가 고체 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 기체가 고체, 액체가 고체 되는 거. 응고. 자,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 되는 거. 액화. 액화. 기체가 고체 되는 거. 승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렇게 이제 빨간 거는 이제 열을 뭐하는 방출하는 상태 변화다. 그래서 이 상태 변화할 때 흡수하는 열, 융해열, 기화열, 승화열, 방출하는 열, 응고열, 액화열, 승화열, 얘네들 우리가 무슨 열이라고도 하냐면 잠열이라고도 해요. 다시 뭐라고 한다? 오케이, 잠열이라고도 합니다. 어디 피고 있는 거야 도대체? 78쪽 됐어? 그래서 어쨌든 그래 물리변화. 자, 그러면 열 흡수하는 상태 변화. 자,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이제 얘는 그래서 열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주위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래서 시원해지고 싶어서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예시가 중요해. 다시 뭐가 중요하다고? 예시가 중요해. 자, 그래서 융해해서 시원해지는 예시의 예.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음료수에 뭐 넣기? 끝. 됐어? 그래서 얼음이 녹을 때 음료수에 열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뺏어오기 때문에 시원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기화 이용하는 상태 변화. 끓는 거 많은 끓일 때.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주변의 온도가 시원해지는 얘. 그 이슬이. 틀렸어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자, 그래서 이제 기화는 조금 많은데 이따 우리가 땀 흘리는 이유가 땀이 기화하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운 여름에 뭐 뿌리기. 마당에 뭘 뿌리기. 그렇지. 물 뿌리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에탄올 같은 거, 소독약이나 에탄올 같은 거 살에 바르면 어떤 느낌? 시원한 느낌. 됐어? 그래서 왜냐면 얘네들은 기화하면서 뭘 흡수하니까? 열을 흡수하니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체가 기체되는 승화의 예시로 잘 나오는 게 우리가 보통 아이스크림을 포장할 때 이걸 넣어주더라. 뭐?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주는데 드라이 아이스의 전체가 고체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고체 이산화탄소가 이제 승화하면서 이제 아이스크림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시원해지더라.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예시가 중요해. 알겠니? 예시 보고 열 흡수인지 열 방출인지 그거를 맞춰주면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뭐를 방출하는? 열 방출하는 상태 변화. 자, 그러면 주위 온도가 어떻게 돼? 주위 온도가 이제 높아져서 따뜻해지는 거. 그래서 융해 반대가 응고. 자, 그래서 응고해서 따뜻해지는 예시. 그 에스키모. 아니면 이누이트. 이 사람들이 이글루, 얼음집에다가 뭐를 뿌린다고 하면 물을 뿌려요. 그럼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약간 주변 온도가 뜨뜻해진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겨울철. 겨울철 과수원에 냉해를 방지를 할 때 물을 뿌려요. 냉이가 뭐예요? 추워서 입는 피해가 냉해겠죠? 아, 되게 직설적이네요. 원래 다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지금 그 문해력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물 뿌려요. 그래서 이제 과일이 어는 대신에 무가 얼면서,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유지된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액화. 액화는 꽤 많은데, 액화는 이제 보통 수증기가 이제 응결이 돼서 생기는 예시 사통사가 있어요. 사통사. 김, 구름, 안개, 그 다음에 뭐, 이슬. 그래서 목욕탕 거울에 김서리기 시작하면 따뜻해지더라. 그 다음에 비 오기 전날에 비가 올락말락한 상태에서 수증기가 계속 뭐하기 때문에 응결하기 때문에 뭐하더라. 후덥지근하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쓰죠. 그 다음에 승화. 승화의 얘는 좀 애매하겠지만, 수증기가 이제 바로 얼어붙는 게 이제 설이나 성해 같은 거. 설이, 성해, 그 다음에 눈 같은 거. 근데 그래서 눈이 올 때는 왠지 어떤 느낌? 영하거든? 근데 느낌상 어떤 느낌? 포근한 느낌이 나지. 100% 영하거든? 근데 눈이 안 오는 영하 날씨보다 눈 온 영하 날씨가 기온이 낮은데 왠지 살짝 어떤 느낌? 포근한 느낌이 날 수 있다. 오케이? 분명 눈이 뿌면서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제 물리변화 이제 요렇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리변화 할 때도 에너지가 뭐 하거나 흡수되거나 에너지가 뭐 되더라? 방출되더라. 그래서 특히 기화와 액화를 이용을 해서 시원하게 만드는 장치가 있어. 에어컨? 정답. 하나 더. 냉장.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에어컨에서는 기화를 이용해서 시원하게 하지만 방열기에서 그 냉매를 뭐로 해줘야 돼? 액화로 만드는 상황이 필요한 거고, 냉장고도 냉장고 안은 시원하지만 냉장고 뒤는 거기에 방열기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액화가 일어나고 냉장고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기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는 예시가 되게 중요한데 의외로 니네가 상식이 없거든요. 아, 상식이 없다는 얘기해서 좀 그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자, 이제 무슨 변화? 화학 변화에서도 이제 뭐가 일어난다?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고요. 화학 변화에서 조심할 거는 원자 배열이 바뀌어서 새로운 뭐가 생기는 거? 분자가 생기는 거. 그래서 이게 조심할 거는 맛이 바뀌거나 색이 바뀌거나 하는 것도 어쨌든 간 성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변화에 해당한다? 화학 변화 아니 그래요. 화학 변화다. 그래서 됐어? 그래서 우리가 화학 변화의 예시로 이제 물질 대사를 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와 관련돼서 이제 화학 변화는 이제 무슨 반응과 무슨 반응으로 나온다? 발열 반응이랑 흡열 반응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열 반응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듣고 있나?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은 말 그대로 에너지를 뭐 하는 거? 흡수하는 거. 그래서 에너지 관계가 우리가 이제 화학 변화에서 이제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을 무슨 물? 반응물. 그 다음에 반응 결과 생기는 거를 뭐라고 해? 이라고 하는데, 화학 변화에서 얘네들 이제 에너지 비교할 때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큰 거고, 흡열 반응은 생성물의 에너지가 뭐보다 큰 거?
반응물보다 큰 거. 그래서 얘네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래서 에너지를 결국은 뭐 하기 때문에 방출하지.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에너지를 뭐 한다? 흡수한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 온도 어떻게 되겠어?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올라가요. 상승해요. 얘는 하강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도 살짝 이제 그려보면 이게 발열 반응 그래프인지 흡열 반응 그래프인지 맞춰봐. 그러니까 세로축이 에너지, 세로축이 에너지. 그 다음에 요런 반응이 있고 요런 반응이 있어. 자, 뭐가 발열 반응이야? 왼쪽. 오른쪽이 발열 반응이죠? 에너지가 줄어드니까요. 됐니? 그 다음에 요게 무슨 반응? 요게 흡열 반응이지. 참고로 그렇네요. 그렇지요. 일부러 바꿔서 그렸지요. 그래서 요만큼을 뭐라 그래? 이거 시험 범위였는데 그건데 뭐라고 하니? 반응열이라고 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과 사이. 생성물의 에너지 차. 자, 요거를 이제 반응열이라고 하고, 이 반응열은 반응물, 생성물 종류만 따지고 절대 뭐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효소의 유무라던가 이런 거와는 촉매 유무와는 절대 상관이 없어요.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여기 파트는 뭐를 외우셔야 되냐면, 예시를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뭐를 외워야 된다고? 예시.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반열 반응이 유열. 자, 아니. 밖에지? 깜짝이야. 자, 발열 반응이 얘. 그래서 이제 주변이 어떻게 된다? 따뜻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배웠던 발열 반응의 첫 번째는 연소지. 그래서 연소는 누구와 빠르게 반응해요?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서 두 번째 무엇과 무엇을 내는 반응? 빛과 열을 내는 반응이 연소야. 그러면 연소와 비슷하게 모두 발열 반응에 해당할까? 세포호흡. 세포호흡이 물질 대사죠. 물질 대사에 세포호흡이 있죠. 하지만 광합성도 물질 대사에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연소. 뭐 쓰는 뭐 이제 세포호흡 됐니? 그래서 세포호흡도 발열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반응? 자, 중화 반응. 자, 중화 반응은 어떻게 돼? 중화 반응.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물이 생기고 이때 생기는 열이 무슨 열? 세 글자? 그래서 반응하는 수소와 수산화이온이 많을수록 그 다음 두 번째는 생성되는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화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됐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체크 좀 해놔. 오른쪽에 79쪽에 옆에 주저 산화칼슘이나 염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산화칼슘이나 이제 염화칼슘이 이제 물에 뭐 할 때? 녹을 때. 그래서 요거 이용한 얘가 뭐게? 염화칼슘? 제설제. 소금을 뿌리진 않죠. 소금이 왜 소금이야? 소금도 되지 않아? 되긴 하는데 먹는 거를 그 비싼 거 왜 뿌려? 이해 갔어? 그 다음에 지금 옆에 금속과 산이 반응할 때. 그래서 이제 금속과 산, 그래도 일종의 산화하는 반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철이 어떤 반응이라던가. 녹쓰는 발열. 그래서 거기 발열팩.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잠깐만. 내 발열. 오케이.
이게 제설제랑 거기 옆에 써놔. 제설제랑 발열팩. 설치요. 아니 그게 써야지. 그러니까 발열팩에 쓰는 게 산화칼슘. 그 다음에 제설제로 쓰는 게 무슨 칼슘? 염화칼슘. 발열팩이 뭐냐면 산화칼슘이 이제 물에 녹일 때 발생하는 열로 음식물 데우는 게 발열팩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이제 금속과 산이 반응하는 반응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철이 녹쓰는 반응? 철의 산화라던가 뭐 이런 거 들어가요. 녹쓰는 거. 됐어? 등등등. 그래서 세포 호모 종합 반응을 보든 기억해 두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반응? 수결 반응의 year. 자, 그래서 얘는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되게? 낮아지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에피소드 연소 나왔으니까, 아니 세포 나왔으니까 뭐 나올래? 오케이, 광합성. 그래서 이제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랑 이산화탄소 이용해서 뭐 합성하는데? 포도당 만드는데 요때 무슨 에너지 흡수? 빛에너지 흡수. 빛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반응이야?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열 이제 흡수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 책에 체크해놔. 거기 질산암모늄 플러스 수산화 반응. 이거 실험 잘 나오거든? 이거는 중딩 때 본 적 있을 텐데,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다가 둥근 바닥 플라스크 여기 안에다가 여기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여기 질산 암모늄 수산화 바륨을 섞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물을 깔아놓게. 물을 깔아놓거든? 여기 이제 밑에다가 물 흘려놓고 시험관 삼각 플라스크 놓고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질산 암모늄이랑 수산화 바륨 중에서 섞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는 이 얘네들이 섞을 때 뭐를 뺏어가게? 열을 뺏어가면서 물이 어떻게 되게? 물이 얼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얼어요. 요렇게 되면서 얘네가 붙어. 그래서 거기 책 봐봐. 붙어서 올라가지. 사이에 서나. 사이에 뭐가 못 되는 거. 사이에 물이 못 되는 거. 물이 얼음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물이 응고되는 거 써놓으라고. 그래서 보통 암모늄 모식이 나오면 거의 다 흡열 반응이야. 발열 원소유가 뭐예요? BA요, BA. 왜? 화학식 써줘? 써줘? 뭐, 저거가 좀 필요 없은데? 필요해? 아니요, 필요해요. 기분 썼더니, 씨.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이제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자, 그럼 열분해라고 하는 거는 열을 가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씨, 탄산수소 나트륨에다가 열을 가하면 얘가 이제 열을 흡수해서 분해가 되는데 탄산 나트륨 물 귀찮아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빵을 부풀리는 데 씁니다. 그래서 쓰세요. 그래서 얘는 뭐의 원료다? 베이킹 파우더의 원료예요. 됐어요? 그 탄산나트륨 베이킹 파우더 써놔.
됐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반응식 얘는 써주면 얘는 탄산수 나트륨이 탄산수소 나트륨이거든요. 그래서 탄산 나트륨 물 이산탄소 계속 붙이면 하나만 붙이면 돼요. 멋지지? 그래 멋지다고 해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물의 전기분. 자, 말 그대로 무슨 에너지를 가한다는 뜻이야? 전기 에너지. 근데 열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에다가 그냥 써야지. 전기 에너지 가하면 무엇과 무엇으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전기분해. 그 다음에 이제 질산암모늄이 이제 물에 녹을 때 흡연. 그래서 어쨌든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거가 중요합니다. 됐어? 넘어가셔서 자 81쪽. 자, 그래서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가 출입하는 현상에 이용해가지고 바로바로 가면 자,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 주변을 어떻게 하는 데 쓴다? 따뜻하게.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메테인, 뷰테인 등의 연료가 좋죠. 연소. 아까 연소 발열 반응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참고로 메테인 가스는 LNG고요. 뷰테인 가스는 부탄가스예요. 자, 그 다음에 손난로. 손난로는 철가루의 산화입니다. 거기 손난로에서 철가루가 산소와 반응하면서 써놔 산화. 근데 모든 산화 환원 반응이 발열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세포호흡은 발열 반응이지만 광합성은 흡열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발열, 그 다음에 오른쪽 발열 연기 거기 아까 써놓으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산화칼슘. 산화칼슘 물에 녹을 때. 그 다음에 아까 뭐 얘기했었지? 염화칼슘에 물에 녹을 때 발생하는 열로 뭐 만든다? 제설제.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자동차 배 교통수단의 화석연료가 주죠. 연소, 발열. 되니? 그 다음에 두 개. 자, 지금 거기 두 개는 물리변화예요. 묻거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개는 무슨 변화인데? 두 개는 물리변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겨울에 과수원의 냉해 방지가 얘야. 주죠. 응고 주셨니?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에서 수증기가 주죠. 액화. 뭐 왜 계속 주치라고 하는지 알겠지? 얘가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상의 이용은 시원해지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자, 그래서 냉찜질팩 안에 주죠.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으면서 그래서 질산암모늄이 그래서 물에 녹으면 오히려 열을 흡수하죠. 이따가 얘기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빵소다. 자, 주죠. 탄산소 나트륨 열분해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산화탄소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소화기에도 좋죠. 탄산수 나트륨. 자, 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를 흡수하는 효과? 열을. 두 번째는 이 발생한 이산탄소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산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 꺼지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화재 나면 물을 뿌리는 것보다 모래나 이런 걸 덮는 걸 더 많이 하지. 왜냐하면 산소 차단이 왜냐면 물 같은 거 잘못 뿌리면 번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냉장고 에어컨에서는 두 가지가 다 일어나거든. 기화랑 액화 다 이용하긴 하지만 우리가 냉장고나 에어컨은 시원해지고자 하는 게 목표인 거잖아. 그래서 거기선 기화 체크. 자, 그 다음에 신선식품. 그래서 얼음주머니. 그래서 거기 주죠. 얼음의 융해. 아니면 오른쪽에 뭐를 쓰거나. 드라이아이스 쓰거나. 됐어? 그런 다음에 그리고 하나만 더. 발열팩 있잖아. 발열팩이 두 종류가 있다.
발열팩이 이제 흔들어서 쓰는 거. 철가루가 산화해서 되는 거를 이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액체로 된 건데 거기다 똑딱하면 걔가 굳으면서 열 방출하는 거 있어요. 전자레인지 데우는 거 뭐예요? 그거 녹이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그런 식으로. 하지만 요새는 발열팩도 다 전기로 된 걸 쓴다. 그렇지 않니? 자,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82쪽 다 왔어. 내가 이거 빨리 끝내본다 했지. 자, 82쪽에 이제 물과 산화칼슘을 이용한 음식 조리를 이거냐 이거만 가면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 발생하는 뭐를 이용한다? 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00g에다가 산화칼슘 집어넣으면 발생하는 열 보이지? 60도, 70도, 79도. 그래서 그냥 뭐. 근데 보통 이거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군대. 왜요? 군대에서 이제 행군 같은 거 하거나 야외에서 할 때 예를 들면 물 끓이거나 그렇게 하면은 적한테 들킬 수 있잖아요. 몰랐어? 알죠. 그래, 곧 갈 건데.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생명현상에서 에너지 출입. 자, 이거는 설명했으니까 대충 간다. 광합성은 흡열. 그래서 거기 좋죠. 빛에너지 흡수. 세포호흡은 무슨? 발열. 됐어? 흡열, 발열. 더 설명 안 해도 되지? 그 다음에 물의 생활 순환이랑 이제 태풍. 물의 순환은 기본적으로 태양의 열 에너지가 물이 증발하면서 뭐 하는데? 수증기가 될 때 흡수가 되죠. 그러면 수증기가 이제 구름이 될 때 승화하거나 액화하면서 열을 방출. 이래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바뀌었다가 이제 에너지가 돌고, 태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이 증발할 때 흡수되는 기화열, 잡열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 개더우면 뭐가 많이 생긴다? 겁나 많이 생겨요. 됐어?